하기 싫은 일을 혹은 재미가 없는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마TV 이쁜이 구독자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저는 김쌤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식단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왜 식단 관리에 실패를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의 길이가 좀 길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김쌤이 말한 대로 실천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은 단순히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개념을 배우고 들어갈 건데요. 바로 항상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항상성은 우리 몸이 계속해서 같은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회원님 체중이 보통 55kg에서 살이 찌면 60kg를 왔다 갔다 한다고 쳤을 때 우리 회원님 몸은 내 주인님 체중은 보통 55에서 60이야. 그때 근육량은 얼마? 체지방량은 얼마? 이거를 인지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평소에는 운동도 하지 않던 우리 회원님이 운동만 해도 살이 빠질 텐데 우리 회원님들은 바로 식단 관리까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먹고 있던 이 세 끼 식사,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한 번씩 먹는 맛있는 밀가루, 기름기 많은 음식, 짠 음식, 인스턴트, 탄산의 고칼로리 음식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좋아하는 간식, 과자, 떡, 빵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요인, 야식, 피자, 치킨, 떡볶이 등이 있죠.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TV에서 탄수화물 안 좋다고 했어. 탄수화물 빼. 다이어트 할 때 절대 고칼로리 음식 먹으면 안 되지. 고칼로리 빼. 간식을 다이어트 할 때 누가 먹냐. 간식 빼. 야식은 절대 늦은 시간에 먹으면 안 되지. 안 먹을 거야. 빼. 이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다이어트 식단인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샐러드에 드레싱 많이 하면 살찐대 하면서 드레싱도 안 뿌려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드레싱 뿌리면서도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그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몸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어린아이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애들 다 아이 키워봤으니까. 근데 이 새끼 식사라는 장난감 하나, 그리고 고칼로리라는 음식의 장난감, 간식, 야식이라는 장난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갑자기 김쌤이 이 4가지 장난감을 다 뺏었어요. 우리 회원님들 어린아이인데 김쌤이 장난감 다 뺏었어. 그럼 애기가 어떻게 하죠? 그치? 울거나 떼쓰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다시 4가지 장난감을 자기한테 갖고 오려고 난리에 난리를 칠 거예요. 그게 아이의 습성이죠. 그게 항상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우리 몸도 갑자기 이 모든 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 회원님들이 물론 운동하면 살 빠지고 식단 관리하면 살이 빠져서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근데 그 항상성이라는 무서운 성질 때문에 살이 쭉 단기간에 빠지다가 항상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식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한 번 무너지고 2번 무너지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야. 먹고 후회하고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근데 더 무서운 건 식단 관리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우리는 먹는 걸로 풀게 됩니다. 다들 경험이 있고 몸소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60kg에서 다이어트 시작했으면 55kg, 54kg, 3kg까지 잘 빠지다가 갑자기 52kg에서 내가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다시 먹기 시작하면 62kg까지 찌고 다시 62kg에서 52kg까지 또 단기간에 뺐다가 65kg까지 찌고 하면서 요요 현상이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현상과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살이 뺐다 쪘다를 반복하다 보면 살에 탄력이 없어지고 살이 다 처져요. 그리고 그 요요 현상을 반복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5kg 쪘다 빼는 게 너무 쉬워. 그냥 쭉 빠졌다가 쭉 쪄. 그리고 10kg가 쭉 빠졌다 쭉 쪄. 이러면서 몸이 고무줄 몸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 항상성이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얘가 떼쓰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우리가 장기간 이 다이어트를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이 알고 있는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3가지 음식으로 하는 다이어트 식단 관리법은 트레이너인 김쌤조차도 그리고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조차도 대회를 준비하거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 맥시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단기간으로 잡고 짧게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사실상 복근이 정말 다 보이고 온 근육이 갈라질 정도로 살을 빼려면 체지방이 5%, 4%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체지방이 떨어져 버리면 몸이 기아 상태가 돼요. 내 몸에 비타민이 들어와도 비타민을 운반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물론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 몸이 좋고 멋지고 예쁜 연예인분들이나 모델분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 빼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사실 내 주변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김쌤조차도 평범한 몸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내가 만들고 싶은 몸이 저 연예인의 몸인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저 연예인의 몸인지 아니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몸이 그냥 옷 입었을 때 어디 가서 자신감 떨어지지 않고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쁜 그런 핏을 만들고 싶은 건지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연예인이나 모델 트레이너분들의 몸에 가기 위해서 꼭 2단계를 걸치고 나서 올라가 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쌤이 지금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관리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다이어트법의 이름은 바로 2S예요. 2S가 뭐냐면 슬로우 앤 스테디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라는 뜻이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음식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접근한다는 이거죠. 그러면 항상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절대 다이어트 식단 관리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성이 작용을 해서 식욕이 올라가게 되면 의뢰인들 아시겠지만 그건 인간이 이성적으로 자제할 수 없는 식욕이 찾아와요. 김쌤도 그래서 주말마다 치킨을 먹는 거고 김쌤도 뭐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대회를 나간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참겠지만 그런 큰 압박감이 없다면 이걸 그냥 맨정신에 참아내기 정말 힘들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래 하던 단기간 다이어트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식단 관리 방법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단계별로 스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운동입니다. 식단 관리 얘기하다 갑자기 왜 운동이냐고요? 물론 인터넷에 식단이 70, 운동이 30, 아니면 뭐 식단이 80, 운동이 20이다.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김쌤이 생각할 때 식단으로만 다이어트해서는 절대 내가 어디 가서도 자신감 있는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운동이 정확하게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 회원님들이 어디 가서도 자신감 있고 탄력 있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운동이 선행되면서 식단이 뒷받쳐질 때 그 시너지가 빵 하고 터지는 거지 식단만으로 물론 살은 뺄 수 있겠지만 자신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운동을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식단이 들어가는데 바로 양입니다. 양을 아까처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양을 천천히 줄여갈 거예요. 근데 이 양도 하루의 양보다는 일주일에 먹는 총량을 줄일 겁니다. 내가 하루에 먹고 있는 아침, 점심, 저녁에 3끼의 식사를 일단 얼마나 먹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가락 먹을 때 반찬은 얼마나 집어먹고 있는지 일주일에 국물은 몇 번 먹는지 밀가루는 몇 번 먹는지 그리고 앞서 말한 짠 음식은 또 몇 번 먹는지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는 우선 빼고 갈 거예요. 야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분들은 2주일에 한 번이나 아예 안 먹는 걸로 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야식을 주에 3번씩 드시던 분들은 아예 안 먹기보다는 이 3번 먹던 거 한 번으로만 줄여주시고 간식만 빼도 우리님이 일주일 동안 먹던 총량은 벌써 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만 해주셔도 살이 쭉쭉쭉쭉 빠질 거예요. 한 달 동안 2-3kg 정도가 빠질 건데요.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량이 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양을 규칙적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항상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우리님들이 야식 줄이고 간식 안 먹고 해서 살을 쭉 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아침, 점심, 저녁에서 빠지고 있는 영양분을 다시 끌어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항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더 먹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왜? 빠지고 있던 걸 다시 여기서 채워줘 버리니까 몸무게가 멈춰버리는 거야. 근데 이때 내가 분명히 먹던 양을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 분명히 밥을 한 숟갈 남기는 게 내 습관이었는데 한 숟갈을 더 먹고 싶어. 그거는 체중의 변화가 없어도 2000% 살이 빠진 겁니다.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없을 뿐이지 내 몸이 더 많은 음식을 원한다면 그건 무조건 살이 빠지고 있고 살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음식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야식이겠죠. 아까 말한 야식부터 줄이고, 간식은 왜 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 그리고 떡, 빵 같은 음식들은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나한테 도움 주는 성분이 없어요. 뿐더러 내가 건강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성분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또 입장 바꿔 얘기해 보면 먹는 것도 분명히 행복이 있단 말이지. 쌤, 나는 빵 안 먹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쌤, 난 떡 무조건 먹어야 돼. 빵순이 떡순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일날 안 먹는 거야. 대신에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운동했으면 토요일날 주말에 온전히 내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하게 쉬면서 그때 떡 하나, 그때 빵 하나 이렇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대신 주 5일의 운동이 선행됐다는 전제로 나한테 주는 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군것질 가져가 주시면 되고 평일날에는 참아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던 양이 엄청나게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야식, 간식 우리도 모르게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양을 줄인 다음에 체중이 빠지다 또 항상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멈추는 정체기 시점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게 저녁 식사의 양을 줄여줄 건데요. 저녁 식사에 먹는 밥의 양을 2분의 1 혹은 3분의 2 정도로 줄여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여성분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밥량은 줄이는데 반찬의 양은 오히려 늘어. 밥은 정말 조금 먹어요. 탄수화물이 자꾸 안 좋다고 하니까 밥은 정말 조금 먹는데 반찬은 하나도 안 줄이고 다 드세요. 그러면 다이어트 안 돼요. 내가 밥의 양을 줄였으면 내가 밥 한 숟가락에 반찬 얼마나 먹고 있는지 우리 벌써 파악해놨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반찬도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또 멈췄던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도 운동은 계속 선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만 해도 한 2달 지나면 5kg 이상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회원님들이 이 항상성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생기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이 음식들을 장난감이라 비유했잖아요. 내가 야식이랑 군것질이라는 장난감을 양보했어요. 김쌤한테 양보했어. 그래, 안 먹을게 하고 양보했어. 그러면 이 새끼 식사랑 고칼로리랑만 놀기에는 약간 지루하고 재미가 덜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때 또 다른 장난감이 생깁니다. 뭐냐면 운동 후에 씻고 나와서 보는 바로 내 몸이에요. 그때 그 기분, 내 노력으로 내 몸이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이 항상성이라는 데서 나 장난감 더 필요해, 더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걸 완충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생겨요. 바로 변화되고 있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는 내 몸이죠. 이 몸을 보면서 이 욕구, 이 향상성을 억누를 수 있는 우리 현님만의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치고 올라오는 식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재미를 우리 현님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김쌤이 어떻게 식단 관리해서 저렇게 하세요? 라고 사실 안 해도 우리 현님들이 스스로 욕심내서 좀 더 난이도 있게 식단 관리를 가져가 볼까 할 거예요. 이때 우리 회원님들이 건드려야 될 게 우리는 이미 양은 다 줄여놨잖아요. 이때 우리 회원님들이 건드려야 될 게 바로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탄수화물은 절대 함부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이 3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종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줄였던 저녁 식사부터 100ml 먹고 있었다면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주시고요.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저녁밥만 고구마로 섭취해주세요. 이때 고구마를 섭취한다면 다른 반찬보다는 김치랑 요즘에 단백질 음식 뭐 닭가슴살 100g 포장이나 소고기 이런 거 잘 나오고 또 정육점에서 허벅지살 같은 거 비계 떼고 사서 구워서 후추 뿌리고 파김치랑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녁만 드셔도 살이 또다시 쭉쭉쭉쭉 빠질 거예요. 이렇게만 잘 따라와 주셔도 거짓말 안 하고 3달, 4달 지나면 7kg, 8kg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한 이 슬로우 앤 스테디처럼 저녁이 완벽히 관리가 되고 있고 내가 더 참아낼 수 있는 욕구가 생기고 몸에 대한 욕심이 저절로 생긴다면 그때 점심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100ml 현미로 바꿔주고 고구마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셔야 부작용 없이 중간에 무너짐 없이 꾸준하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고칼로리 음식 또한 야식과 마찬가지로 중간마다 우리 회원님들이 밀가루 먹는 횟수 조금씩 줄여주고
기름기 횟수 줄여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안 좋은 5가지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밀가루, 짠 음식, 인스턴트, 탄산, 이 5가지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의 종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난 국물이 꼭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난 밀가루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밀가루 빼고 혹은 국물 빼고 나머지를 천천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야. 걔네부터 원리하기 시작하세요.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왜냐면 음식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를 바로 버리기보다는 내가 장기간 운동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장기간 식단 관리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얘는 나한테 주는 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간식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한 번으로 빼주시면 다이어트 속도는 더 높아지겠죠. 이거는 앞서 말한 김쌤이 그 일주일 총량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일주일간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가 주시면 되고, 앞서 말했듯이 저녁을 바로 고구마나 이런 걸로 바꾸기보다는 밥의 양을 먼저 줄여서 적게 먹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백미에서 잡곡으로만 바꿔도, 잡곡에서 고구마로만 바꿔도 다이어트 충분히 되고요. 이런 식단만 우리 회원님이 꾸준히 가져가 주셔도 어디 가서도 자신감이 잃지 않는 몸매 만드실 수 있고요. 체중 감량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김쌤 같은 경우는 평일날 거의 사무실에 혼자 있다 보니까 평일날 식단 관리를 되게 강도 있게 좀 해요. 대신에 주말에 우리 회원님들 김쌤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셨죠? 치킨 한 마리 반을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습니다. 나중에 먹방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까 싶은데, 김쌤 과자 한번 먹으면 10,000원어치 넘게 먹고요. 콜라 한번 먹으면 막 콜라 1.5리터짜리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치킨 같은 것도 먹으면 무조건 한 마리에서 한 마리 반을 먹어요. 그 정도로 많이 먹는데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김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식 없이 제가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도 다이어트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김쌤이 해본 결과 단기간에 했던 다이어트는 무조건 부작용이 있었고, 그렇게 김쌤도 요요 현상을 10번을 넘게 겪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리기라고, 다이어트가 달리기라고 생각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가볍게 조깅하듯이 달려가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할까요? 당연히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위험성이 많아요. 우리들 운동할 때 많이 봤겠지만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발목을 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어 컨트롤이 잘 안 되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빠른 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김쌤이 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이어트 한약 드세요 광고하고 커팅제 드세요 막 광고하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김쌤 다이어트 커팅제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김쌤이 제일 안타까운 거, 이렇게 식단 관리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음식 먹을 때도 너무 행복하지 않고 먹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 우리 그냥 운동할 때 재밌게 하고 먹을 때 또 재밌게 먹자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근데 이만큼 먹으면 살이 좀 올라가네? 그럼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줄이면서 운동 강도 살짝 높이니까 살이 좀 빠지네? 그러면서 내 몸의 변화를 계속 예민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우리 회원님만의 다이어트 패턴이 생길 거예요. 물론 앞서 김쌤이 말한 이 스텝 바이 스텝, 슬로우 앤 스테디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회원님들 부작용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알겠지만 출산하고 나서 살이 찌거나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자존감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김쌤은 친구들이 여행 가면 회비를 더 내라 그래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김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가 없는 성공은 절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김쌤이 오늘 준비한 슬로우 앤 스테디 식단관리법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회원님들 성공하는 지점이 올 거고, 이 슬로우 앤 스테디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는 그 몸무게에서 그 항상성이 작용되면서 더 이상 찌지도 않고 부작용 없이 계속 그 몸매 유지하실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중간에 힘들어도 언제나 엄마TV가 우리 회원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엄마TV가 우리 현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